일의 의미를 좀 못 찾았어. 진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건지, 이 끝에는 뭐가 있는지,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런 삶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했을 때 아닌 거야. 더 늦기 전에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집을 하나 가질 수 있을지 이런 확신이 잘 없단 말이야. 다 같이 열심히 해도 다 같이 조금밖에 못 얻는 집단 번아웃이 오는 것 같거든. 헤니즈의 옥순도순. 안녕하세요, 헤니즈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직업과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교롭게도 지금 둘 다 거의 같은 시점에 퇴사를 한 지 한 3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래서 오늘 퇴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재밌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너가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퇴사를 했는데 너가 그러면 퇴사하기 직전에 했던 일을 좀 설명해줘. 나는 일단 대학 졸업하고 나서 처음 다녔던 직장에서 지금 퇴사를 한 상태고, 그 처음 다녔던 직장은 CJ제일제당이었고, 햇반, 컵반 그 제품에 대한 프로덕트 마케팅 일을 했었어. 약간 제품 처음부터 막 기획하고, 출시하고, 운영하고, 사업 관리하고, 약간 그런 일들을 했었지. 한 그러니까 4년을 다녔어. 나는 연세대학교를 서울에서 졸업하고 나서 다시 고향인 경상남도로 내려갔고 경남투자청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해외 기업이 경상남도라는 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투자를 유치해오는 일을 했어. 근데 너는 경제학과를 나왔잖아. 너는 어떻게 하다가 그 투자청이라는 곳을 알게 되고 직업을 갖게 됐어? 사실 투자청이 생긴 지 이제 3년 차인 신생기관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고, 그 진주로 가면서 진주에서 할 수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쪽을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고, 지역에서는 영어를 쓸 수 있는 기관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투자청 해외 유치팀은 영어를 쓸 수 있고 투자 경제 쪽이니까 배울 점이 좀 있어 보여서 그 요건이 충족해서 그냥 한번 해보자고 도전을 하게 되었어. 너는 어떻게 첫 직장으로 CJ제일제당을 선택했어? 나는 원래 엄청 하고 싶었던 일까지는 아니었고, 사실 이제 너도 알다시피 대학교 때 졸업반 때 좀 아나운서 준비를 했었잖아, 내가. 맞아.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취업이 어렵고 힘든 거야. 맞아. 근데 이제 아나운서란 직업 자체가 부대적인 비용들도 많이 드는 직업이었어서 백수로서 계속 이어나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맞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일반 기업들에도 좀 지원을 같이 했던 거야. 그 중에서 사실 좀 운 좋게 붙은 케이스였지. 일단은 돈을 모은다 생각하고 경험한다 생각하고 들어가 보자. 그러면 제당의 PM으로서 장단점은 뭐였어? 일단은 회사가 크잖아. 그래서 조금 안정적이다. 그리고 복지나 보상이 다른 직업보다는 좀 안정적이었다. 올리브영. 그리고 일단 직무가 PM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아. 그래서 내가 되게 신입사원인데도 해본 일이 많았고, 그래서 주니어로서 약간 경험을 쌓고 배우기가 되게 좋았다는 점? 근데 단점은 진짜 일이 많아. 너무 생각할 게 많고 동시에 몰아닥치는 일이 많으니까 일과 시간이 계속 전쟁처럼 막 흘러가. 그리고 야근도 많지. 진짜 필사적으로 내가 워라밸을 사수해야만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 그리고 사무직이다 보니까 그냥 그 8시간 내내 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거? 대기업이니까 그런 진짜 수직적인 보고 문화? 이런 게 난 좀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 넌 어땠어? 난 투자청 일을 안 해봐가지고. 나는 장점으로 꼽으면 정말 많은 기업가들과 실제 미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내가 주임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려면 임원급이어야 되잖아. 내가 미팅에서 발언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 임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엿볼 수 있고, 또 명함은 교환을 하니까 내 네트워킹 풀이 엄청 넓어졌다는 점이 좋았어. 근데 반대로 나도 단점은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건 너랑 비슷하지만 나는 계속 앉아있음으로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서울로 당일치기 출장이나 뭐 1박 2일 이런 출장이 너무 잦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지치더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직이다 보니까 잡무가 조금 자잘하게 많았기 때문에 나의 체력적인 한계가 좀 맞닥뜨렸던 것 같아. 근데 그게 너가 그 직업을 그만둔 이유랑 관련이 있어? 맞아. 나는 첫 번째 그만둔 이유가 번아웃이 와서였는데, 성인된 이후부터 번아웃이 약간 기저로 항상 있긴 했어. 근데 그게 뭐 신체적으로 너무 무리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였잖아.
근데 여기 투자청에 다니면서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다시 세게 오더라고. 근데 그것뿐만은 아니었어. 또 다른 이유는 자율성적인 측면이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보통 대낮에 많은 시간을 다 쓰잖아.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6시에 퇴근만 하고 와도 어두운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낮에 내가 실내에만 대부분 있는 게 너무 아까웠어.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시킨 일을 했어야 됐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항상 9 to 6로 묶여 있어야 된다는 점이 많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거든. 그래서 번아웃이랑 자율성 때문에 그만뒀던 것 같아. 너는 너를 그만두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야? 나도 너랑 좀 비슷하게 그런 자율성이 충족이 안 되는 거? 회사라는 곳은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일이니까 그 시간대를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긴 했는데 난 또 큰 게 진짜 일의 의미를 좀 못 찾았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일이 단순한 그냥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뭔가 내가 이 일에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나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의미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중요하지. 내가 이 일을 진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 건지 이 끝에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런 삶을 살고 싶은지를 생각했을 때 아닌 거야. 너무 답답하고 왜 하는지를 이제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일은 많고 시간이랑 에너지는 많이 쓰이고 하니까 나도 점점 번아웃이 오기 시작했던 거지. 내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더 늦기 전에 다른 일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했어. 되게 공감된다. 그러면 너 퇴사한다고 결정할 때 되게 망설이고 고민이 많이 됐을 텐데 제일 고민되는 지점. 내가 그럼 이 길로 쭉 파야겠다를 결정하고 나간 게 아니잖아. 맞아. 근데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는 내가 집에 돌아와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보려고 해도 시간이랑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일단 좀 퇴사를 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결정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온 거다 보니까 내가 퇴사를 했는데도 이 분야를 못 찾으면 어떡하지? 사실 나는 회사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좋았어. 보상 복지도 난 만족스러웠고 직무도 괜찮았고 난 무엇보다 그냥 사람들이 너무 좋았거든. 조직 문화가. 그래서 내가 다른 것들을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직장 생활로 복귀할 수 있잖아. 근데 더 좋은 직장을 갈 수가 있을까?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 이게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나는 사실 너처럼 직장에서 막 자아 실현을 하려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게 더 컸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분에 관한 고민이 주요했던 것 같아. 퇴사를 하고 내가 하는 다른 일로도 안정적인 소득이 날지, 직장인 만큼. 그리고 그 소득이 언제쯤 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나를 가장 망설이게 했던 것 같아. 돈이 진짜 중요하지. 자아 실현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나도 여기 회사만큼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부모님한테는 그런 우려를 많이 들었는데 너는 주변 사람들한테 퇴사한다고 했을 때 좀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 그래서 나는 퇴사한다는 사실을 가족이나 진짜 친한 친구 외에는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라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 힘들더라도 직장을 웬만하면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지. 그런 말들을 들으면 나도 그 부분에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너는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 부모님 같이 진짜 가까우면서 나에게 쓴소리를 좀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큰 관심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부럽다. 아니면 퇴사하면 뭐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지. 그래서 좀 둘러대느라 애를 많이 먹었지. 근데 너가 방금 퇴사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부럽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주변에는 생각해보면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본 사람들은 퇴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를 나와서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대기업 다니거나 맞아. 전문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때 좀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여겨졌던 금융공기업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 만나보면 다 퇴사하고 싶다 그래. 이유가 뭐야? 그렇단 말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자율성에 대한 부족을 좀 같이 느끼는 것 같고 더 큰 이유가 자기가 하는 일에서의 목표나 의미를 못 찾고 있어서인 것 같아. 내 주변에서 그렇게 퇴사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그 직업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 연대를 나왔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정도 직업을 갖는다. 아니면 이 정도 직업을 가지면 좀 안정적이라더라. 좋다더라.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맞지.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대학만 바라보고 달렸던 것처럼 대학교 때는 그런 직업을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달렸던 거야.
정확하지? 왜냐면 로스쿨이나 뭐 금융공기업이나 이런 것도 응. 공부를 하는데 최소 한 2년, 3년 이상을 투자하잖아. 맞아. 그럼 거의 똑같이 입시를 했다고 봐도 되는 건데 그 끝에 들어간 직장이 그렇게 파라다이스가 아니거든. 응. 다 똑같이 9 to 6 그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거고 야근 많이 하고 꼰대 집단에 약간 이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직업 들어오면 그냥 안정적이고 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직업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잘하고 싶은 거라든지 이루고 싶은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들 좀 방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중요한 지점이다. 너 주변의 친구들은 어땠어? 비슷해. 생각보다 때려치고 싶다 이런 사람까진 아닌데 만족해? 물어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 그 이유는 내 가장 주변에 친오빠가 치과의사고 또 너 말고 다른 절친인 그 친구는 약사란 말이야. 근데 둘 다 완전 만족 이런 거 아닌 상태야. 사실 의사랑 약사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은 많단 말이야. 그리고 사업을 그냥 자동화해서 굴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몸을, 노동을 투입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고소득일 뿐이지. 그런 묶여 있어야 되는 부분은 일반 직장인과 똑같아. 그래서 그런 전문직임에도 그렇게 만족도가 높진 않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일하셨잖아. 토요일에도 일하시고. 근데 그분들은 뭔가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퇴사한다고 했을 때 밖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 근데 우리 세대는 사실 노동시간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고 맞아.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더 많아졌는데 근데 왜 다수가 이런 거에 좀 의문을 좀 표하고 자율성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 너가 생각했을 때. 우리 세대가 처음으로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살게 된 세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집을 하나 가질 수 있을지 이런 확신이 잘 없단 말이야. 반면에 부모님 세대 때는 그래도 힘들긴 해도 이렇게 일만 해서 열심히 저축만 하면 내 집 마련은 가능했어. 그러니까 나는 명확하고 희망적인 미래가 있냐 없냐의 차이 같고 또 단순히 개인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은 게 나만 번아웃을 겪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주변에 번아웃이 약하게든 강하게든 온다는 사람이 꽤 있어. 또 요새 뉴스만 봐도 취업조차도 안 하는, 일명 구직조차도 포기한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 더 심해지면 방에서 아예 안 나오는 히키코모리도 있고 알바만으로도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프리터족도 나는 봤었단 말이야. 이런 게 단순히 소수의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몇십만 명 이런 식으로 통계가 잡힌다면 그런 사회 구조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너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우리는 그 성장의 속도가 부모님 세대보다 늦춰진 거지. 그러니까 맞아. 다 같이 열심히 해도 다 같이 조금밖에 못 얻는? 그래서 진짜 그 집단 번아웃이 오는 것 같거든. 다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에 상관없이 뭐가 좋다더라에 좀 몰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여유 시간이 많아지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이상으로 그냥 내가 뭘 좋아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더 늘어나기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좀 괴리가 오는 게 아닐까? 내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직업에서의 의미, 자아실현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먹고 살만 하니까 이상의 다른 가치들을 찾게 되고 혹시 꼰대? 의미를 찾고 싶은데 지금 직장에선 못 찾겠고 밖에 나가자니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래서 뭔가 난 의미를 알고 있는데 이걸 못 찾으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좋은 분석이다. 역시 사회학과.